이렇게 이제 기자님처럼 특파원이 된다거나 뭐 유럽 무대에서 이제 약간 취재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계실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이제 그런 신분이 되려면 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게 되게 안 그래도 많은 분들이 특히나 이제 저한테도 대학생 분들이라든지 어린 중고등학생 분들이라든지 유럽에서 현장에서 취재하고 싶어요 라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한국 선수들 계속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굴고 있습니다. 스토커라고 하셨으니까 일거수일투족을 잘 아실 것 같은데 몰라요. 그럼 내년에 손흥민 선수 어디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스포츠 그리고 스포츠 산업을 이야기하는 시간 스토커. 안녕하세요, 스토커를 진행하는 짜필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몸값이 높은 축구 선수는 누구일까? 라는 질문을 하면 모두가 쉽게 그 선수를 말할 것 같습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인데요.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서 우리나라에서 손흥민을 가장 많이 취재한 기자는 누구일까? 라고 질문하면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스포츠조선의 이경 기자님 만나가지고 해외 특파원의 생활과 관련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포츠조선에서 일하고 있는 이건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런던에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런던에서 이제 거주 중이신데 현재 네. 영국에서 체류하신 거는 대략 몇 년 정도 되셨나요? 2016년 1월 달에 갔을 거예요. 그 뭐 한 횟수로는 10년 정도 된 거죠, 그렇죠? 네. 한국에서 손흥민 선수를 가장 많이 취재한 기자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2016년이면 거의 맞을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가 런던으로 간 거의 비슷한 시점이잖아요. 2015, 2016, 그러니까 2015년 여름에 네네. 레버쿠젠을 떠나서 토트넘으로 갔죠. 그러면서 토트넘에서 반 시즌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그냥 스토커처럼 또 날아가 그때부터 계속 이제 뭐 손흥민 선수를 포함해서 많은 유럽에서 뛰고 있는 한국 선수들 계속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굴고 있습니다. 스토커라고 하셨으니까 일거수일투족을 잘 아실 것 같은데 몰라요. 그럼 내년에 손흥민 선수 어디 가나요?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기자 생활을 처음 하신 게 영국에서부터 시작하신 거는 아니에요. 이제 한국에서 기자 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셨고 이제 그렇죠. 영국으로 가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기자로서 활동을 시작하신 거는 언제부터세요? 2005년도부터 이제 스포텔 코리아라는 회사에서 이제 인턴 기자로 해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이제 그 이후에 몇몇 회사들을 이렇게 옮겨 다녔죠. 소속 언론사인 스포츠조선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스포츠조선이라 하면 어쨌든 국내에서는 가장 큰 메이저 언론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쩌면 국내 취재 기자로 있으시면서 스포츠조선이다 보니까 그냥 현장에 국내에서만 있는 것만으로도 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삶이 보장이 됐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활을 버리고 영국으로 가신 이유가 있다면요? 미친 짓이죠. 그냥 현장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막 박지성 선수가 끝물이었고 이청용 그다음에 이제 기성용 뛰고 있었고 네네. 박주호 선수라니 독일 무대 구자철 이런 선수들도 선수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는 레버쿠젠에서 뛰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기자들이 그 당시에도 지금도 그렇지만 TV로 중계 틀어놓고 컴퓨터로 딴 거 중계 틀어놓고 이렇게 하면서 기사를 쓰잖아요. 맞아요.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현장에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이제 물론 이 K리그 현장도 다니긴 했지만 저 우리나라 선수들이 뛰고 있는 큰 무대 현장을 가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회사랑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가게 됐는데 그런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10년이 지났네요. 기자님 본인도 이렇게 10년 동안 있을 거라 생각을 솔직히 하셨어요? 아니요, 전혀 못했어요. 그때가 이제 30대 중반이었는데 네네. 이제 저도 와이프랑 같이 갔거든요. 저희 아내님과 같이 갔는데 그냥 뭐 안 되면 돌아오자. 안 되면 돌아오자. 2, 3년이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10년이 지났더라고요. 강산이 한번 바뀌었고 네. 확실히 서울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저도 사실 기자님도 아시겠지만 예전에 대구FC 그만두고 독일에서 한 시즌을 있다 왔었잖아요. 그 손흥민 선수가 레버쿠젠 있을 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포츠 동아 소속이었지만 통신원이라는 직책으로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기자님 같은 경우에는 통신원이 아닌 특파원이잖아요. 통신원하고 특파원의 차이점을 한번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풀타임이냐 파트타임이냐의 차이가 되는 거고요. 사실 이제 지금 영국에서는 풀타임 기자로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현재 지금 체제하고 네네, 한 몇 년 됐어요. 나머지 이제 분들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스포츠 동아에 계신 분들은 스포츠 서울에 계신 분들은 통신원 계약을 맺으셔가지고 본업이 따로 있고 경기 있을 때 오셔가지고 취재하고 인터뷰하고 그 인터뷰 기사 살짝 쓰시고 네네네.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시고 이제 저는 아예 전업으로 풀타임으로 계속 지내고 있는 그 차이라고 보면 되겠죠.
가장 큰 거는 기사를 제가 제 이름으로 쓰는데 그만큼 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아무래도 통신원 계약을 맺으신 분들은 기사가 나오더라도 또 이제 그거를 검수가 있어야 되고.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이름이 그렇죠. 같이 병기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냥 풀타임 잡을 가진 사람이냐, 네네네네. 파트타임, 파트타임이냐 이 차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토트넘의 경기 전 기자회견 같은 경우에도 매번 가진 않아요. 왜냐면 토트넘 훈련장에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저희 집에서 2시간이 걸려요. 못 갈 때도 있어요. 아침 11시 반, 12시 한다 그러면 집에서 2시간이 걸리니까 되게 빡세거든요. 거의 강서 끝에서 강동 끝으로 가는. 네, 여기서 그렇죠. 네. 완전히 저희 집이 여담이지만 예를 들어서 위치상으로는 한 화성이나 동탄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는 도봉구 정도. 아이고야.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거의 자주 가려고 하고 있고, 토트넘의 현장 기자회견에 가는 한국 기자는 한국인은 제가 유일하다. 그러니까 그 기자는 풀타임으로 전업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죠. 좀 기자님처럼 해외에 상주하면서 좀 유명 선수를 취재하는 것들이 밖에서 봤을 때 상당히 멋있고 약간 이상적인 동경의 대상으로 여겨질 수 있잖아요. 좀 실제로는 좀 어떨까요? 힘들어요. 힘들고 외롭고요. 물론 이제 보람은 있을 수 있죠. 이들의 발자취, 이들의 역사를 내가 함께하고 지근거리에서 지켜보고 있고 그걸 기록한다라는 그런 보람은 있긴 하지만, 한국이었다면 서두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 같이 만약에 내가 회사에서 계속 있었고 이렇게 있었으면 안정된 직장, 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냐,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DM 같은 거 오면 뭐 부러워요, 어떻게 이게 DM이 많이 오면 어떻게 하면 손흥민 선수 이렇게 만날 수 있어요? 이런 거. 막 그런 것들이 많이 오는데, 그건 일이니까 어차피 서로서로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손흥민 선수라든지 다른 선수들 침묵질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비즈니스 대 비즈니스로 만나고 프로페셔널 대 프로페셔널 만난 거니까 그거는 일일 뿐이고, 뭐 그런 거 외에는 잘 없다 보니까 그 외의 것들은 상당히 조금 힘든 경우도 많고, 한국 기자가 저밖에 없다라는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영국도 그 독일도 그렇고 일본의 취재진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경기장을 가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아시아권 취재진들 보면 일본 기자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고 중국 기자분들도 종종 있어요. 맞아요. 자기네 자국 선수가 없음에도. 근데 유독 우리나라는 코리안 리거들이 이제 뭐 독일이든 뭐 영국이든 많음에도 불구하고 취재진들은 사실상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없죠. 왜 그럴까요, 이게? 그 이제 현재 특파원들을 보낸 게 가령 스포츠 신문들이 잘 나가던 시절 2000년대 중반, 2005년, 2006년 그저까지만 하고 없을 거예요. 그랬다 이제 제가 다시 나오게 됐는데 시장 자체가 많이 죽었고, 그리고 다 비용이잖아요, 회사들이. 그렇죠, 사실은. 그 비용을 들여서 과연 그 뽑아낼 수 있을 것이냐, 그 ROI라고 하나요? 인컴의 네네네. 투자 대비 수익, 그거에 있어야지 다 의문부호를 받기 시작하면서 그런 것들이 크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포털에 이제 종속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정말 현장에서 정말 멋진 기사들을 만들어내고 멋진 콘텐츠들을 만들어내면 다른 데서도 뛰어들겠지만, 제가 뭐 그런 콘텐츠를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라도 제가 잘 못한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만큼 현장에서 있어도 큰 의미가 없다라는 아마 걸 미디어 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네네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있고 그런 또 여러 가지 매거진이라든지 이런 쪽에 시장이 크다 보니까, 또 신문들도 그런 시장이 크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국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뭐 어쨌든 그런 환경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기자님처럼 특파원이 된다거나 혹은 제가 한번 경험했던 통신원으로서 뭐 유럽 무대에서 이제 약간 취재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계실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이제 그런 신분이 되려면 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게 되게, 안 그래도 많은 분들이 특히나 이제 저한테도 대학생 분들이라든지 어린 중고등학생 분들이라든지 유럽에서 현장에서 취재하고 싶어요 라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는 정말 특이한 케이스라서 일반화시키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언론 매체들도 현장에 특파원을 이렇게 현장 취재 기자를 보내기가 쉽지는 않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대표팀 어디 뭐 이렇게 출장을 가더라도 거기서 잘 안 보내려고 하는 매체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런 네. 출장비들, 그런 문제들 때문에라도. 그래서 요즘 어떤 루트가 있다, 어떤 테크트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과거에 있었던 루트가 사실상 이미는 끝난 루트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거의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랑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오게 됐는데 되게 좋은 기회였고 되게 많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만, 맞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쉽지가 않고.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경험해볼 수 있었던 게 운이 좋았던 게
저도 이제 구단에서 홍보팀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를 담당했던 기자님들하고 많이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독일로 이제 가려고 한다고 했을 때 그 언론사 기자님들 중에서 이제 분데스리가 네. 이제 좀 취재 요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중에 스포츠 동아랑 컨택이 돼서 제가 했던 거잖아요. 저도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한데 참 이제는 그런 케이스도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그나마 프리미어리그에서 지금 현장 취재를 할 수 있는 매체가 스포츠조선, 스포츠서울, 스포츠동아거든요. 아, 그렇죠. 세 개 매체거든요. 그 세 개 매체 같은 경우에 이제 통신원분들 계약을 이제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자리를 이제 근데 그게 통신원이 공채가 되는 게 아니죠. 아, 그렇죠. 맞아요. 그냥 뭐 누가 이렇게 하시다가 그만두겠다. 한국 네. 돌아야 된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그럼 뭐 혹시 주변에 괜찮아 누가 왔어요? 이 사람 괜찮아요. 쭉 해서 이제 추천해주고. 막 그런 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쉽지는 않죠.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뭔가 그런 질문들이 와도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좀 최대한 두루뭉실하긴 한데 그래도 굳이 좀 답변을 드리자면 그냥 직접 언론사에 한번 컨택을 해보셔라 말고는 답이 없겠네요. 지금은 이제 영국에서 계속 이렇게 거주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손흥민 선수도 언젠가는 현역을 은퇴하는 시기가 올 거고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기자님처럼 해외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또 어떻게 이걸 좀 약간 유지를 해야 될까 뭐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거든요. 솔직히 고민은 하지만 대책은 없어요. 대안은 없어요.